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쌓아온 뚝심과 추진력은 이제 단단한 복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성실함이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 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복을 실질적인 인연과 기회로 연결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귀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대표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세우는 힘을 지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흐름 속에서 선생님은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말띠, 개띠, 돼지띠입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호랑이띠와 삼합을 이루며 추진력과 에너지를 더욱 가속화해 줍니다. 갑신월에는 신금이 말띠의 속도감과 연결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호랑이띠 선생님의 결단이 시기적절하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띠는 토의 기운을 지니며 충성심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관계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삼합의 조화 속에서 개띠는 호랑이띠의 활기찬 기운을 든든히 지지해주며 책임과 추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귀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으로 감성과 융통성을 갖춘 띠입니다. 돼지띠와 호랑이띠는 합의 관계에 해당하며 실무와 비용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인연입니다. 실질적인 실행과 협력에서 무리가 없고 갈등보다 보완과 보살핌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귀인들은 사람의 모습뿐 아니라 제도, 규정, 기록, 서류와 같은 시스템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을유월에는 유금의 문서력이 두드러지니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 담당자처럼 숫자와 규칙을 다루는 사람이 귀인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첫 만남은 오전 이른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목표와 마감일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가시길 권합니다. 단정한 복장은 기본이고 금속성에 정리된 소품을 더하면 신뢰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는 원숭이띠, 뱀띠, 용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으로 호랑이띠와는 정면충을 이루며 에너지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사소한 말에서도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므로 업무나 감정 문제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이 있지만 흐름 자체가 정적인 편이라 호랑이띠의 능동성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서로의 속도와 해석이 맞지 않아 오해와 엇갈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용띠는 토의 기운으로 겉보기에는 강하지만 책임의 분산이 흐려지기 쉬운 조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계가 모호해져 중요한 결정에 혼선을 주기 쉬우므로 협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띠와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금액, 기간,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한 주씩 문서로 정리한 뒤 서면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시간은 한낮에 과열된 시간대를 피하고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을 택하면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길 관리의 기술로 바꾸면 귀인은 사람, 제도, 규칙, 기록의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에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이 이제 빛을 발하고 주변에서 복이 되는 인연들이 하나둘 다가올 흐름입니다.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 13, 18, 23, 28, 33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3과 8은 목의 성장과 금의 질서를, 13과 18은 실행과 연결을, 23과 28은 마무리의 흐름을, 33은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숫자는 흐름을 읽는 이정표처럼 활용하시고 같은 끝자리 숫자에 몰리지 않도록 앞, 중간, 끝을 고르게 분산하십시오. 선생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귀인을 부르고 복이 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확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